우리가 고2 6월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었던 수필이죠. 촉견폐일설이라는 작품을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요. 제목이 정말 좀 생소하죠. 그래서 쌤도 처음에 이거 보고 무슨 중국 작품도 아니고 이게 무슨 제목이지? 라고 봤더니 이게 이제 한자를 풀이해보면요. 총나라의 개 견자예요. 그래서 일은 태양, 해죠. 해를 보고 짓다. 이야기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마디로 총나라의 개가 해를 보고 짖는 이야기란 뜻입니다. 이 작품은 여러분 고전 수필이고요. 이제 홍성민이라는 작자가 이제 본인이 어떤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다 보니까 이 수필을 지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좀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대한 어떤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임금님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뭐 대사원, 대제학 이런 것들까지 다 했던 이제 문신이래요. 그러니까 되게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겠죠. 쌤도 뭐 한국사를 전공한 게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어느 위치 이런 건 알 수가 없지만 16세기쯤에 이제 활동을 했던 그런 문인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당시 시대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다 보니까 이 수필을 지었다. 따라서 비판적이고 교훈적인 성격이 있는 수필이다를 알고 우리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필은 여러분 가볍게 읽어도 내용 파악이 잘 되기 때문에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총나라의 남쪽은 항상 비가 많이 오는데 개는 해를 보면 짖는다고 하였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제목과 연관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개가요 해를 보면 짖는데요. 왜요? 늘 비가 많이 오고 이제 해가 잘 안 뜨다 보니까 개가 해를 보고 짖게 됐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가 일상적인데 해가 비일상적이다 보니까 개는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경계를 했던 거예요. 자, 개는 해를 보고 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상과 다름을 보고 짖는 것이다. 이 개는 총나라에서 태어나고 총나라에서 자라서 다만 총나라의 하늘만 보았을 뿐이고 총나라와 이해의 하늘은 보지 못해서 오직 총나라의 하늘에는 항상 비가 있다는 것만 알고 총나라 밖에는 늘 해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 한마디로 이 개 입장에서 여러분 총나라는요 언제나 비가 오는 거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익숙하고 일상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해가 있는 나라, 그쵸? 바깥의 나라들은 해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얘한테는 더 비일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비가 오는 것이 일상적이고 해가 떠 있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 아닌 것이다. 일상적인 것이 아니면 곧 이상한 것이니 이상한 것이면 그것을 짓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개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개의 입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짓는 건 당연하대요. 왜냐하면 하늘을 우러러보면 비가 오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고 어두컴컴한 것이 일상적인 것이다. 일상적인 것은 눈에 익숙하고 눈에 익숙해지니 마음이 스스로 편해지는 것이다. 그 그늘이 점차 열리고 해가 넓게 구르면서 눈앞에 지나감이 더욱 드물게 되고 차례로 익힌 것이 아니니 마음에 스스로 놀라게 되고 논란이 어찌 짓지 않겠는가 라고 서리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개는 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여기까지 고사를 인용을 하고 있죠. 그 고사의 내용은요. 총나라의 개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총나라의 개는 왜 해를 보고 짖을 수밖에 없는가? 해는 일상적이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쌤이 여기다 한번 도식화 하나만 해볼게요. 자, 해가 뜨는 것, 비가 오는 것. 이게 총나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비일상적인 것. 비는 일상적인 것인 거죠. 근데 보통의 우리는 비라는 거를 보통 비 오는 날을 좋아하지 않고 해가 쨍쨍 떠 있는 날을 좋아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래서 문학에서 주로 비가 온다 이런 것들이 보통 시련과 고난으로 많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나라의 개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개는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여기는 해를 보고 짖는다. 라는 거는 경계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총나라의 기후가 항상 비를 내리지 않게 하였다면 곧 개는 해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그쵸? 해는 이제 비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짓는 거죠. 도리어 비를 짖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는 것이 일상이 아니었다면 곧 사람들은 선을 짓지 않았을 것이고 도리어 악을 짖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지금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죠. 한마디로 봐봐.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 일상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악이 비일상이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악을 짓고 선이 일상이다 라고 하면은 선은 짓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신하가 크게 걱정하는 것은 비가 항상 오는 거, 한마디로 비는 악인 거죠. 악을 항상 행하는 것뿐이다. 평소에 총나라의 하늘에서 구름이 끼고 흙비 내리는 날씨를 다소 뜸하게 하고 비가 늘 내리지 않게 하며 한 세대의 날씨를 파악하여 괴이하고 어두운 기운을 크게 쓸어버리고 악이 일상적이지 않게 한다면 곧 해를 보고 짓고 올바름을 보고 지저대는 것에 대한 걱정이 함께 끊어질 것이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해가 이제 바른 것인데 그 바른 것을 보고 경계하는 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질 거다라고 보는 거죠. 오호라, 해를 보고 짓는 개는 총나라의 날씨에 있고 사람의 힘에 미칠 바가 아니라 올바름을 보고 짓는 습성은 군왕이 한번 마음을 바꾸고 옮기는 사이에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임금에게도 지금 충고라는 거죠. 임금에게 올리는 충고. 한마디로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안 좋은 것이 비일상적이었다면 그것을 안 지졌을 텐데 우리의 세상은, 자,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현 세상은 지금 선은 매우 적고요. 이게 적을 숫자입니다. 악은 매우 많대요. 그쵸? 그럼 뭐가 더 일상적입니까? 얘가 더 일상적이죠. 그리고 선이 더 비일상적이죠. 그러니 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악이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악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맨날 첫날 나쁜 짓을 맨날 하는 걸 보니까 누구 하나가 착하게 살면은 뭐야 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너무 다 이제 의식이 무너져서 바닥에다 막 그냥 쓰레기 다 버려요. 그냥 막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쓰레기를 꼭 줍고 자기 쓰레기를 막 가방에 챙겨서 맨날 갖고 다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쓰레기를 챙겨 다니는 사람을 보고 야, 너 유난이다. 뭐 그렇게까지 해? 사람들 다 버리는데? 라고 막 엄청 면박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이 많은 세상은 선한 사람도 살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으니까 이런 날씨 같은 것들은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어도 우리가 이제 선하게 살 것인가 악하게 살 것인가는 임금이 충분히 그런 것들을 좀 제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신하가 이 글을 짓는 것은 하늘 가운데 해가 어두운 흙비에 상하지 않게 하고자 함이고 올바름을 보고 짓는 개들의 소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끊어지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신하는 다 자신인 거죠. 필자. 한마디로 생소하다는 이유로 선을 배척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해가 늘 있으면 좋겠다. 선이 언제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선을 비판하는 소리가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좀 이렇게 이 세상에 대한 염려가 많았던 사람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글을 창작한 동기도 밝히고 있는데 보통 수필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총나라의 개에 관련된 고사를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우리 이제 임금이 깨우쳐야 될 것, 그리고 지금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깨우쳐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수필이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